음식점의 성공과 실패는 직원이 결정한다. 내부 마케팅에 집중하라. 외식 산업에서 직원은 인적 자원의 개념을 넘어서서 제품의 일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영자는 마케팅을 생각할 때 광고와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처럼 잠재 고객을 향한 직접적인 노력들만 생각한다. 즉, 외부 마케팅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음식점은 내부 고객인 직원에 집중하는 내부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직원은 자신이 판매하는 메뉴 아이템에 흥미를 가지고 그러한 관심과 흥미를 고객에게 동일하게 전달해야 한다. 직원의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은 자연스럽게 고객에게 전달되고 고객도 비슷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동은 음식점의 경영자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내부 마케팅이란? 내부 마케팅은 벨이라는 학자가 외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마케팅 철학과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종래의 마케팅은 경영자나 마케팅 경영자의 외부 시장에 대한 활동이었으며 마케팅 조사를 비롯하여 마케팅 믹스에 의한 포지셔닝 전략은 모두 외부 고객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다. 이에 비하여 내부 마케팅은 기업 내부의 고객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부 고객을 동기부여하기 위하여 계획 실시된다. 직원은 마케팅 조직 구조에서 마케팅 마인드와 기술을 습득하여 실천하는 가치 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상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직원은 직무의 구매 경험을 통하여 고객 취향적 사고를 이해하게 되고 고객에게 상품의 편익을 알리고 설득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모든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상품을 전달하는 만큼 모든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상품을 전달하는 것이다. 직원은 음식점이 제공하는 상품의 차별화를 만들어주고 구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고객의 인지 부조화 현상을 감소시켜주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음식점의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직원의 만족도를 높여 우수한 외식 상품 제공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직원 조사, 직원 세분화,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내부 마케팅 실천 방안.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에 유의하라. 음식점에서 직원과 고객은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의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로맨틱하고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음식점을 선택한 연인 고객은 시끄러운 고객으로 인하여 음식점의 모든 경험에 대하여 실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음식점의 최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까지도 관리해야 한다. 단체 고객은 다른 고객과 분리하거나 개별 룸을 사용하도록 하여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거나 음식점에서 어린아이를 동반한 고객은 다른 고객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놀이방 등을 제공하여 다른 고객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는 직원과 고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고객이 음식점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도 있다. 또한 고객이 주문한 메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직원은 특별한 메뉴 아이템에 대하여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한다거나 전반적인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고려하여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MOT에 집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라. 서비스 관리의 저자 리처드 노만은 진실의 순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진실의 순간 또는 결정적 순간이란 어떤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뜻으로 음식점에서는 직원과 고객이 마주칠 때의 수많은 순간을 의미한다. 음식점의 성패는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만은 이러한 순간에 고객은 이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직원의 서비스 스킬과 동기 유발 정도, 기타 직원이 활용하는 다양한 도구들과 고객의 기대 및 행동이 결합되어 서비스 경험을 만들어낸다. 직원과 고객이 상호작용할 때 직원의 실수나 부적절한 응대는 불만을 야기한다. 경영자는 직원의 실수를 예방하고 고객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비스를 즐기는 직원을 채용하여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또 실수를 했더라도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만드는 서비스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또한 직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자신만의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라. 음식점은 자신들만의 서비스 문화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 직원이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자세로 일하기를 기대한다면 경영자 역시 직원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보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영자는 직원의 열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일회성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조직이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을 동기유발시키는 일회성 교육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보통 단기적으로 끝난다. 직원이 고객을 위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수시로 매장을 순회하고 근무 자세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런 행동은 경영자의 사업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그러한 열정은 하위 직원에게도 전파된다. 새로운 경영자가 부임하면서 매출액이 상승하고 음식점의 분위기까지 즐겁게 변화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경영자가 사무실에서 관리만 하고 손익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증거이다. 서비스 경영에서는 서비스 문화 개발이 필수이다. 즉, 외식업체는 정책, 절차, 보상 시스템, 그리고 모든 활동이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비스 문화는 조직 문화의 일부분으로 직원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활동이다. 관리가 잘 되는 회사는 모든 조직원이 서비스 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서비스 문화는 직원들에게 목적 의식을 심어주고 애사심을 가지게 만든다. 직원들은 회사가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이며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훌륭한 경영자는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한다. 훌륭한 경영자는 직원과 서비스를 논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직접 요청한다. 직원이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서비스 중심 리더의 역할이며 또한
또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이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즐겁게 만드는 훈련을 실시한다. 적시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매일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보자. 어떻게 하면 나의 직원에게 더 좋은 직무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까? 선천적으로 친절한 직원을 채용하라.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잘할 수는 없다. 서비스 정신은 교육에 의해 길러지기보다는 타고난 기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음식점에서 친절한 서비스, 예의 바른 서비스를 원한다면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또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음식점의 훌륭한 서비스는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훌륭한 직원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즐기는 고객을 바라볼 때 관심을 가지고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 경영자는 고객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고객마다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다. 직원에게 서비스 교육을 시킬 수는 있지만 직원이 친절하게 고객을 대할 수 있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음식점의 경영자는 직원 고용 시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한다. 면접 시 개인이 긍정적인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여 예상되는 성격을 발견해야 한다. 일상적이지 않은 서비스 상황을 제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지원자의 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죽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자를 대상으로 VIP 워크숍을 실시했는데 경영자는 직원을 채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시한다고 한다. 홀 직원 채용 시에는 잘 웃는 인상의 직원을 채용한다. 그 이유는 특별한 교육 없이 웃는 얼굴만으로도 고객에게 친절하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방의 직원의 경우라면 집이 가깝고 자녀가 장성한 분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만일 자녀가 어릴 경우 항상 변수가 많이 발생하여 업무 집중도가 낮아지고 근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전화 면접 시 급여 수준, 휴무 등을 따지는 사람은 채용 후 장기 근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양한다고 한다. 직원은 메뉴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하고 시스템에 추천 기능을 넣어라.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전문성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와 함께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이 중요하다. 직원은 회사의 역사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사명서 및 비전을 익혀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고용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회사의 성공을 위하여 공헌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해야 한다. 관리가 잘 되는 음식점에서는 직원이 메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도 잘한다. 직원은 고객의 취향에 가장 어울리는 메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또한 메뉴에 대해 망설이는 고객에게 메뉴를 판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직원은 모든 메뉴를 시식해야 하고 메뉴에 대한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음식점의 이미지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외식 산업에서 교육의 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또 다른 측면은 직원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다. 직원에게 자신의 위치에 대한 중요성과
음식점에 공헌하는 정도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가 양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책임자는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직원 교육은 참가 여부를 기록하여 차후의 상벌에 참고하고 진급 심사 시 객관적 심사 자료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개개인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음식점 경영자는 직원의 이중률이 높은데 왜 교육훈련에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만약 직원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직원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직원의 퇴직은 교육훈련이 돈과 시간의 낭비라는 경영자의 생각을 각인시킨다. 직원의 교육훈련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이직률과 고객 불만은 더욱 높아지므로 고용주는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는 업셀링 기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에게 객단가를 올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주문을 받을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추가 메뉴를 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테이크아웃 피자를 주문한 사람에게 1,000원짜리 스틱빵을 하나 더 주문하도록 만드는 것이 실제로 순이익을 상승하게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직원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주문을 받을 때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추천해야 하는 특별한 옵션을 알려주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캐셔가 메뉴 주문을 입력할 때 컴퓨터 시스템에는 고객에게 추천할 사이드 메뉴가 나타날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또한 고객이 받아갈 잔돈을 계산하여 그 잔돈에 적합한 고객에게 제안할 메뉴를 표시하여 준다. 예를 들어 고객이 3,000원의 잔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시스템은 직원에게 3,000원짜리 샌드위치의 주문을 유도하게 알려준다. 가장 복잡한 형태의 업셀링은 컨설팅형 판매이다. 업셀링은 컴퓨터 시스템이 미리 알려주기만 하면 비교적 쉽다. 그러나 컨설팅형 판매는 직원이 고객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적절한 추천이 가능해야만 한다. 와인을 즐기는 고객은 최상의 와인에 충분한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소믈리에의 추천을 받아들이고 가격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와인과 특별한 와인을 많이 보유한 외식업체의 컨설팅형 판매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좋은 와인을 원하기는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고객에게 컨설팅형 판매는 고객이 기꺼이 수용할 만한 적당한 가격의 와인을 찾아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저트를 사례로 든다면 커플 고객이 디저트 주문을 망설이는 경우 직원은 고객이 배가 불러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식사 후 커피 등 다른 곳에 가서 디저트를 먹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추가 주문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객이 배가 부르다고 한다면 서버는 하나의 디저트를 함께 드셔보도록 권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커플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객단가 또한 높일 수 있게 된다. 업셀링은 객단가의 증대에 목표가 있다. 그러나 컨설팅형 판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객단가를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객 만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미묘한 차이에 불과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이다.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하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규칙과 보상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스테이션은 적절한 서비스를 위하여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데 일부 직원은 기물을 준비하고 세팅하기 위하여 일찍 출근하는 것은 팁을 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늦게 출근하고 준비 작업에 소홀할 수 있다. 이때 고용주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직원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 모든 직원이 경영자가 불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직원은 더 이상 동기유발이 되지 않는다. 경영자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부정적인 분위기와 불필요한 퇴직을 유발하게 되므로 직원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규칙과 정책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음식점은 직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평가 방법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이용한다. 미스터리 쇼퍼가 미스터리 쇼핑 과정에서 뛰어난 서버를 발견하였을 때 즉시 현장에서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미스터리 쇼핑을 할 때 직원이 오늘의 메뉴와 가격 등에 대하여 완벽하게 설명하는 경우 5만 원권 상품권을 지불하는 즉각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 또한 보상 시스템의 일부로서 콘테스트 방법도 있다. 외식업체는 직원들이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콘테스트를 개발할 수 있는데 가장 빠르게 서빙을 하는 직원이나 가장 쇼를 잘하는 바텐더에게 상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콘테스트를 위한 다양한 수준을 설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보상이 빈약하다고 느끼면 흥미나 참여가 떨어지고 따라서 효과도 미미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직원과 프로모션 정책을 공유하라. 직원은 음식점에서 실시하게 될 프로모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문에 판촉 광고를 싣게 된다면 미리 직원에게 보여주고 그 광고의 목적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만약 직원이 계획과 실행에 참여하지 않은 프로모션을 한다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현명한 경영자라면 프로모션을 실시하기 전에 직원을 초대하여 프로모션 메뉴를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특별한 교육을 시킬 것이다. 직원은 자신들이 프로모션 때 고객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직원은 외부 고객에게 설명할 때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상품과 프로모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고객의 불평을 즉석에서 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라. 발로와 멜러의 불평은 선물이다 라는 책에 의하면 많은 경영자들이 미스터리 쇼퍼들에게 레스토랑을 순회하며 음식과 서비스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쇼퍼들이 지적한 문제점이 종종 음식점의 목표 고객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평 고객도 일반적인 고객이며 더 나아가 불평 고객을 좋아하는 고객은 최고의 고객이라 할 수 있다. 음식점의 잘못을 지적하는 고객은 다시 방문할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문제가 해결되어 자신들이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 음식점은 미스터리 쇼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불평은 곧 선물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불평을 듣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경영자는 열정적으로 고객의 불평을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원이 고객에게 경영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직접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해야 한다. 직원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라. 경영자는 지속적으로 직원을 동기유발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고 의사결정 내용이 실행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직원 참여와 동기유발 과정은 위험이 따를 수 있지만 유용한 관리 기법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규칙을 세우고 모든 직원에게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을 알려준다. 이런 방식은 최종 결정은 고용주가 하지만 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직원이 입게 될 유니폼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유니폼은 직원이 쉽게 식별되도록 해주고 고객이 도움을 청하기 쉽다는 인상을 준다. 유니폼은 외식업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며 고객 만족에도 커다란 공헌을 한다. 또한 전문성을 나타내는 효과도 있다. 유니폼의 선택은 직원의 자세에도 영향을 주어서 정해진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다르게 행동한다. 캐시 넬슨과 존 보엔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유니폼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직업적 자세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직원이 자신들의 유니폼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 자신의 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 유니폼은 음식점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도구임과 동시에 마케팅 도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직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과 같아. 외식업체의 외부 마케팅은 고객을 외부에서 내부로 불러들이지만 한번 방문한 고객이 직원으로부터 기대에 못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외부 마케팅의 효력은 사라진다. 음식은 탁월할지 몰라도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형편없다면 고객은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외식업체에 대한 경험은 전반적으로 형편없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서비스가 형편없다면 고객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고객 만족이 마케팅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적절한 시간을 일하면서 긍정적이며 열정적인 직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많은 시간을 일하며 항상 피곤하다고 느끼는 직원은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노무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 근무 일정을 관리한다. 기왕이면 직원의 감정적 건강을 관리한 목적으로 직원 근무 일정을 수립하면 어떨까? 경영자는 직원이 고객 앞에서 즐거운 표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최고의 마케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